안녕하세요 여러분, 핫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3월 2일 개학하는 날이죠. 개학하는 날, 입학하는 날에 맞춰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학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어서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보다는 수학을 좀 어려워하거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이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막 5, 6시간 동안 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해요.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음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 막 몸에 막 좀이 쑤시고 막 나가고 싶고 막 갑자기 딴 거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나아가기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30분만 공부를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30분 동안 수학 공부를 한다던가 작은 스텝부터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배운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업 나갔던 부분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루에 30분씩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지에 해설지가 있죠. 해설지를 보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해설지를 보지 않고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해설지를 보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문제를 접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문제는 해설지를 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한 개념에 대해서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정리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는 해설지를 좀 먼저 보고 요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설지를 보면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해설지를 보지 않아도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경지까지 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해설지를 보지 않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용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해설지나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수학을 잘 아는 친구한테 질문을 해서 문제 유형을 익히고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나 아니면 수학 개념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한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선생님도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이해를 더 높게 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 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적이 되게 많았어요.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이해가 되었는가가 받침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더 뭔가 개념이 정교화되고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라도 다른 친구들한테 조금씩 설명해 나가면서 내 이해도도 높여가는 거다.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해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혼자 나 자신에게 설명하듯이 얘기를 한번 해봐도 되고 아니면 옆에 동생을 앉혀놓고 아니면은 부모님 앉혀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보고 그 다음은 수포자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포자 여러분들은 수학을 진짜로 사실 못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수학을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나는 수학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이 우선 들기 때문에 나는 수포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 자신감부터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작은 거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학도 하루에 30분도 안 되면 10분 이렇게부터 일단 차근차근 나아가고요. 어려운 문제부터 하는 것보다 진짜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서
하면서 성공 경험을 쌓다 보면은 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신감을 좀 더 쌓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자신감을 쌓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후보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신감을 쌓기 위해서 진짜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이에요. 선생님, 주변에 친구들이 다 선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교육의 입장으로 보면은 선행은 사실 그렇게 권장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행을 하기보다는 지금 할 거를 잘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적인 입장이죠. 사실 선생님도 선행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 자신감 있죠? 자신감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주변 애들이 다 선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는 게 너무 불안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때는 그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뭐 선행을 하는 것까지는 선생님은 말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선행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하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안이 너무 심하다. 나는 다른 애들이 하는 것도 하고 싶다. 해야지만 불안함이 좀 줄어들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선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학 천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팁을 좀 듣고 실제로 실천을 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 영상 중에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수학 공부 팁? 이런 처음으로 찍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